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이제 가장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거의 서울시에 이제 거주하는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라기보다는 그냥 서울에서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좀 한계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 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는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을 가진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상당수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네 이제 중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하나고 같은 경우에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네 요런 이제 케이스들이 네, 이제 지원을 한다. 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위치한 이제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매년 보면은 하나고 지원을 뭐 염두에 두고 문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제 하나고 이제 지원을 한번 이제 고려하시는 수험생들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처음으로 또 하나고가 어떤 학교인지 이제 그 입학 전형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네 이제 제가 아는 만큼 관련된 내용들 입학 요강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형을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하나고 신입학 전형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하나고 이제 모집 인원부터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5학년도에 지금 입학 요강 같은 경우에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은 동일합니다.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은 동일하고 그다음에 전형 방법 자체도 뭐 이제 성적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의 동일한데 뭐 사회통합 전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자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계에서 체력 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예외적인 측면에서 일부 좀 변경이 있으니까 사회통합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에서 순위 변동, 그 다음에 체력 검정 관련된 부분들이 또 전년도하고 약간 달라진 점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나오면은 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모집 인원은 전년도하고 이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면은 자, 우선 이제 그 정원내, 그 다음에 정원내 모집 인원 총 해서 210명을 모집을 합니다. 210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원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회 같은 경우는 보훈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 전형, 각각 6명, 4명씩 해서 총 10명을 뽑게 되는데, 가장 이제 모집 규모가 큰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이 가장 모집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160명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1대1 비율로 남학생 80명, 여학생 80명, 사통전형 같은 경우에도 전체 40명 중에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정원 내 모집 인원 총 200명 중에 남학생 비율은 100명, 여학생 비율도 100명, 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뭐 정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률이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좀 변수가 있는데, 이제 정원 내에서 일반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제 경쟁률이 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아마 좀 하실 수도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총 160명 모집에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몇 명이 지원을 했었냐면 총 485명이 지원을 해서 남녀 학생 다 합쳐서입니다. 485명이 지원을 해서 3.03대 1에 매우 높은 그 경쟁률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아주 높은 경쟁률, 그러니까 외대부고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의 경쟁률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75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03대 1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러면 남학생 경쟁률과 여학생 경쟁률은 각각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나눠서 살펴보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80명 모집에 212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네, 2.6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80명 모집에 273명이 지원을 해서 3.4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매년 그 남녀 이렇게 이제 비율별로 이제 비율을 나누어서 모집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학생들의 경쟁률이 이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단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또 북일고나 그 다음에 김천고처럼 남학생만 또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입장에선 선택지가 조금 더 여학생들보다 넓은 편이다. 그런 부분들도 뭐 일정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학생들 경쟁률이 이제 더 높았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경쟁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통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40명 모집에 총 지원 인원이 82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2.0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2.05대 1 경쟁률 중에서 남학생 같은 경우 20명 모집에 31명이 지원을 해서 1.55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명 모집에 51명이 지원을 해서 남학생들보다 높은 2.55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네, 이렇게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이제 지원 자격 요건 그 밑에 이제 이제 우리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이제 공통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요 공통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서 서울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고, 또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뭐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또 거주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및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 서울시에 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뭐 기본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뭐 전국 단위 모집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조금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중 다문화 가족 자녀, 군인 자녀 같은 경우는 국내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 있고, 네, 여기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나 이제 군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꼭 서울 거주는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순수하게 이제 또 전국 단위 모집의 취지가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에 관련된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공통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면은 네, 이제 충분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서 이제 순위별로 이제 좀 나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보면은 크게 기회균등 전형과, 이건 다른 전사고들도 다 동일합니다.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에 대상자들이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네, 이런 이제 그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체 인원 중에서 네, 60%를 우선 선발을 합니다. 60%를 우선 선발한다.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60%니까 24명은 일단 네, 기획운동 전형에서 우선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지원 자격 요건과 관련된 어떤 소득 요건, 그다음에 필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입학 요강이 아주 상세하게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학 요강을 좀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리테라 에듀 학원, 저희 학원이 이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라 에듀 블로그가 있는데, 요 블로그에도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입학 요강 관련된 파일을 전부 다 업로드해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네,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자료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다양성 전형 같은 경우는 1순위하고 2순위로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일단 이제 전년도하고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다자녀 가족 관련된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다자녀,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의 자녀, 그러니까 보통 사회통합전형에서 다른 전사고들도 그렇지만 가장 이제 많이 지원을 고려하시는 그런 이제 그 지원 자격 요건 중에 다자녀 가족이 있는데, 이 하나고 같은 경우에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제 2순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2025학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다자녀 가족 자녀가 지금 1순위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들도 일단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중에 최종적인 내용들은 이제 입학 요강을 살펴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미리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합 전형, 그러니까 사통 전형 인원의 30%,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를 무한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사통 전형의 30% 이내에서만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30%니까 12명 이내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원에 여기 이제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 요건 역시 나와 있으니까 해당 자격 요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데, 자, 온라인 접수 기간은 2024년 올해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 입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단 이제 원서를 입력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또 운영하기도 하니까 미리 이제 하나고 원서 접수는 이제 확정해서 이제 지원하시고자 하는 수험생들께서 또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이제 그 원서를 좀 온라인으로 접수 이제 입력 저장은 가능하니까 요걸 좀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서류 제출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네, 요렇게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단계에서 이제 보통 2배수를 모집을 하는데, 이제 그 관련된 학생들, 이제 경쟁률을 앞서서 보셨지만 3대1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대상자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건 12월 12일인데,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어쨌든 2대1을 훨씬 더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적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 요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12월 12일 이제 면접 대상자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2단계 대상자들은 이제 자소서를 온라인에 입력을 해서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서류 제출 기간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이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입력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면접뿐만 아니라 이제 체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체력 검사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하고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고, 어쨌든 그 기간이 또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최종 합격자 발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를 넘겨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합격자 발표 기간이 올해 연말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날 이제 발표한다. 그리고 이제 추가 모집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추가 모집 일정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충분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이제 전형 방법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형 방법인데,
하나고 역시 다른 전사고와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 자, 일단 1단계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40점과 그 다음에 출결 점수는 이제 감점을 적용을 해서 1단계 점수는 40점 만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20, 그 다음에 면접평가 40. 면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크죠. 그렇게 해서 합산 점수가 이제 6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40점, 그 다음에 2단계 총점 60점. 그래서 합산 점수 총점 100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학년별, 그 다음에 학기별, 교과별 성적 반영 비중이 조금씩은 좀 다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한 번씩 이제 좀 살펴보면 반영 학기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2학기 때까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학기별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른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가 각각 20%씩 해서 2학년 전체 40%, 3학년 2개 학기 각각 30%씩 해서 네, 전체 3학년 60%, 그래서 2학년 40, 3학년 60%로 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영 교과별에 있어서도 성적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이제 2, 1, 2, 1,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별로 좀 나와 있는데 요걸 이제 비율별로 좀 환산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국어, 수학, 영어거든요. 즉 국어, 수학, 영어가 전체 교과 성적에서 각각 25%씩 반영이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하고 역사 가중치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에 대한 환산 비중은 12.5%씩 반영이 돼서 전체 100% 성적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회 역사 교과목의 성취도를 입력할 때 사회 역사 중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회와 역사를 모두 이수한 학기에는 네, 사회 성취도만 네,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성취도별 A, B, C, D 성취도별 환산 점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이제 뭐 경쟁률이 일단 뭐 올라갈 거라고 대충 예상을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사실 이제 뭐 B가 반영 교과 중에 B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1단계 통과조차도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필요한 성적 관리, 즉 반영 교과에 해당이 되는 국어, 그 다음에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여기 과목들에 대한 성적이 모두 올 A여야지만 이제 1단계 통과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1단계에서 교과 성적 외에 이제 감점으로 적용이 되는 출결 같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 일수에서 일수 곱하기 0.1점씩,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서 0.1점씩 이제 감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중 네, 3회를 미인정 결석 1로 간주한다. 보통 다른 전사고들도 거의 동일하게 네, 간주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출결 산출 기간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올해 11월 15일까지를 네, 일단 산정 기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일단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뭐 1단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동점자가 다수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동점자 전원 다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그 다음에 면접평가가 이제 각각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류평가 반영 총점은 20, 면접평가 반영 총점은 40.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 배점이 15점, 인성 배점이 5점.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재를 할 거냐? 자기소개서에 이제 기재 항목 중에서 특히 자기주도 학습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생기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15점 부여가 되고, 인성 관련된 부분이 5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배점이 35점, 인성 영역 배점이 5점으로, 네, 결론적으로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관련된 부분들, 즉, 뭐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 평가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력 검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년도하고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체력 검사 관련된 내용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우선 이제 이 체력 검사 같은 경우에 종목은 두 가지 종목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하고도 조금 변경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횟수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25회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5회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이 일단 좀 하향 조정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남학생은 1600m 1.6km 네, 이제 완주였었고, 여학생들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평가 요소에서의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시간도 좀 조정이 됐죠.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 횟수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지금 40초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분은 동일한 기준점을 적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또 하나 달라진 건 뭐였었냐면, 작년 이제 입학 요강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중학교 학생 건강 체력 평가라고 해서 팝스라고 하는 요런 이제 체력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 평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 근력, 지구력 종목 관련해서 모두 3등급 이내, 그다음에 심폐지구력 종목만 뭐 3등급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각각에 적용됐던 기준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심폐지구력과 근력, 근지구력 종목에서 모두 3등급 이내를 충족했었다라고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체력 검사는 면제를 시켜줬었거든요. 면제를 시켜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팝스 기준 자체가 지금 이제 아예 입학 요강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체력 검사는 일단 올해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하고 지금 체력 검정까지 이제 같이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력 관리도 충분히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전형 유형별 이제 선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좀 보시면, 이제 공통 기준,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든 뭐 이런 이제 공통 기준 같은 경우에, 자, 1단계 점수를 기준으로, 자, 모집 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자, 2배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 2배수 이내에서 이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2단계에서 이제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1단계 점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한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 관리 반드시 꼭 올 A가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을 한번 보면 2단계 총점은 면접하고 서류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면접, 서류, 그다음에 면접 시 인성 점수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순위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원 내 학생 선발 시, 즉 사통이든 아니면은 뭐 일반 전형이든 간에 정원 내에서 학생 선발 시, 자, 강남 3구, 즉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모집 정원의 20%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한다. 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60%를 우선 선발을 한다. 그리고 2단계,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대상자, 올해 이제 바뀌었던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도 1순위 대상자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단계는 2단계 미충원 시의 사회다양성 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인원,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 모집 인원의 30% 이내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건데요. 이 자기소개서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좀 면접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면접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하나고 면접 같은 경우, 하나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뭐 압박 면접을 하는 아주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략 이제 이 면접 같은 경우, 면접 시간 자체가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15분 내외였던 것 같은데, 15분 내외로 일단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관 세 분이 이제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주로 이제 뭐 제시문 면접은 없고,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이죠. 서류 기반 면접.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자소서와 생기부를 토대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정말 이제 그 학생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 이제 자소서나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면접에서 정말 좀 승부를 걸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소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생기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기본 양식 자체가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요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수장 실적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점수들, 어학 점수 같은 것들은 또 기재하지 말아야 되는 항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입학 요강에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살펴보시고 자소서를 좀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소서 작성하는 이제 구체적인 항목은 나의 꿈같기 인성. 그래서 띄어쓰기 제외해서 총 1,500자 이내인데, 뭔가 쉽게 얘기하면은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진로 계획,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 그다음에 인성, 이런 이제 파트로 이제 좀 쓴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기 주도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의 배점도 이제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써주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교의 건학 인연과 연계해서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즉 지원 동기를 서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 동기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충분한 정보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 즉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된다면 어떻게 학업 계획을 세울 건지 또는 진로 계획을 세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학력별 분량 지정이 여기도 없다라고 이제 실제로 되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 비중 자체가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 내용들이 워낙 이제 평가 비중이 좀 높다 보니 그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자소서를 잘 작성한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하나고 같은 명문고는 어차피 1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성적이 이제 A등급일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적에서 편차가 발생한다기보다는 면접과 자소서에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된다. 이거는 비단 하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전사고가 사실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소서하고 그 다음에 면접 또는 생기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준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2025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서울에 이제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제 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이제 여기 경기도에서는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꼭 지원해서 좋은 성과들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